명태균 컴퓨터하고 핸드폰을 포렌식해 보니까 국민의힘 정치인이 140명이 얽혀 있더라. 야, 이거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108명인데 전 현직 의원 140명. 대단한 놈들이에요 진짜. 이게 명태균이 대단한 건지 국민의힘 사람들이 대단한 건지 이게 감이 안 잡히네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이게 김건희 게이트잖아요. 명태균 게이트. 그렇죠.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사건. 근데 이거 명백하더라고. 임세훈 청와대에서 일해본 사람의 추정이 되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조태용한테 문자 보낸 거는 잡아들이려는 사람을 조태용한테 명단을 불러줬을 가능성이 있다, 문자로. 명단 추가. 그런데 잠깐 깜빡해서 최범 추가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답을 못하고 그 다음날 이거 답장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태용이 국정원 장악력이 없어. 그냥 바지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김건희가 답도 안 오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시켜서 홍장원한테 오다를 준 게 아닐까. 대충 맞지, 저러니.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이상했던 게 왜냐면 왜 홍정훈한테 했을까? 자기는 뭐 미국 출장을 간지 몰랐다, 뭐 왔냐,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긴 했지만 대통령이에요. 비서가 한둘입니까? 국회의원처럼 9명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국정원장이 출장 중인지 아닌지를 대통령이 모르고 그걸 직접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그런 추론이 맞을 수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물어보기를. 아니, 매일 통화하는 매일 주고받는 문자도 아니고 자기가 국정원장과 이렇게 외교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하는 가운데서 처음으로 영부인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회 측 변호사가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를 주고받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왜라고 물어봤는데 자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자주라는 말을 우리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미 몇 차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계엄 전날인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되면은 계엄날 김건희가 성형외과 가가지고 뭐 몇 시간 있었다 그게 있었잖아요. 저는 이것도 그러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짓 정보를 흘렸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계엄 그 동기 등 관련해 갖고 나왔던 얘기가 윤석열의 개인 사적 동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개인 사적 동기. 집안일? 그렇지. 김건희 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집안에 건데 김건희밖에 없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있는데. 추론할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계엄을 끌고 간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일 수 끌려갔다. 있다는 거야. 그렇죠. 계엄을 끌고 간 윤석열 뒤에 김용현 등이 있고 윤석열 앞에는 김건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의 주체는 핵심은 김건희고 그 김건희의 계엄 계획을 구성하고 그 입안한 사람은 김용현이고 그걸 설득당해서 끌려간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김건희한테도 비어폰 지급됐고요. 네. 관련된 사람들한테 다 비어폰 나눠주면서 김건희 비어폰 번호를 다 알려주고 전화 꼭 받아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 지금 김건희 위상이에요. 국정 개입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통령은 김건희였던 건데요. 관련해서 명태균 게이트가 이번 비상계엄의 촉발점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되겠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수사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조금만 더 해보면 그 남상권 변호사 명태균 법률 대리인이죠. 윤석열 김건희 육성 당긴 USB 복사본 갖고 있다. 특검에서 밝힐 것이다.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써먹으면 됩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윤석열 구속기간이 6개월이 지나버리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1심 안 끝나면. 이걸로 그 전에 구속시키면 돼요. 딱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의 언론 플레이를 보면서 아직까지 좀 아쉽다고 느끼는 게 자신이 지은 어떤 범죄만큼 감옥에 있는 기간은 각오하고 작전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명태균 씨는 나 어떻게 잘하면 나갈 수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감옥에 안 갈 수 있다. 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자꾸 던지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 정도 왔으면 깔끔하게 상황 인정하고 내가 황금이 많이 보고 싶지만 내가 지은 죄만큼은 확실하게 이 공간에서 감옥에서 그 죄값 치르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게 감옥 생활이 끝내고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복귀하기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상황으로 가가지고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 명태균 씨가 계속 장난치고 작전 짜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으로 각인되면 앞으로 수감 생활 끝나고 나서도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명태균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계속 검찰이 살아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기 때문인데 그 검찰이 살아있다는 이유는 김건희가 아직도 뒤에서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만 보더라도 일주일 전만 해도 이미 윤석열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실에서 대해서 언급하고 김건희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면은 계속 고소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대통령실에서는 실세가 있다, 살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자, 어쨌건 명태균이 지금 국회에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데 영상으로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명태균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딜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예. 명태균은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당일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뭐랄까 결론을 지을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있더만 저 변호사가 한 말 중에 권성동이가 김건희 막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좀 자중해달라고 했던 이야기를 듣고 아크로비스타에 출입금지를 시켜버렸다. 권성동 마누라를. 그 개사과 때문에 예. 그 개사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좀 자제하라 그 얘기를 들어갔더니 이제 대노했다는 거죠. 영부인께서. 감히 네가 이렇게 너 따위가. 네 지금 공무원 합격 네 따위가 지금. 자 그런 거고요. 여기서 등장한 인물 하나가 있어요. 원희룡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아까 140명이라고 한 것 중에 원희룡 관련한 욕성을 어제 민주당이 빡 하고 터뜨렸거든요. 예. 원희룡 인수위 자리를 내가 추천했다. 그게 어제 그게 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태균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들은 그 인수위 명단에서 원희룡 이름을 발견하고 다들 놀랬다고 하잖아요. 얘가 왜 갑자기 들어왔지? 다 그렇게 놀랬다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명태균이 있었고 명태균의 힘의 원천은 김건희였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게 다시 들어가면 그게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는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원희룡이 들어가자마자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는 작업이 계속되고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먼저 임명된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공개가 됐냐면 원희룡이가 갑자기 요즘에 참전을 한 거야. 이 선거 나오고 싶은 거지. 헌재는 헌법 도망소다. 헌재 독재 용납 안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요. 너 이런 말을 개재 아니야 라고 한번 까드렸습니다. 원희룡이 뒤늦게 참전했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정식으로 지금 까버린 거죠. 네. 녹취를 제대로 나온 거를. 보니까 그 확실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크로비스타 출입금지 한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 명태균 게이트나 개헌 모든 게 다 결국엔 김건희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사랑한 나머지 개헌한 게 아니라는 것도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헌마저도 김건희가 끌고 가버렸다. 국정 개입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의 주체였죠. 국정의 주체였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그 경남에서 일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던 명태균이가 전국적으로 140명과 연루된 데에는 김건희의 힘이 사실상 그렇게 작동한 거다. 그러니까 그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해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했던 표현들 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김건희 미쳤네. 지가 뭐 대통령이야. 지가 왜 그 자리에 있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사실 진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지. 과장도 아니었고. 왜 유명한 일화 있잖아. 대통령 직원들이 관저에 결제 받으러 간다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소파에 김건희가 앉아서 본다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면 윤석열이 뺑뺑 돈대요. 뭐야? 그러면 기다려봐 하고 이따 얘기해줄게. 뭐 이따 이렇게. 얘기해줄게. 나 결국엔 그거죠. 윤석열은 헛개비인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있잖아 계엄 때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말이 어. 물어보지도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켰거든. 아 그러니까 그거요. 조태용한테 문자 보낸 것도 사실 그 내용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체포 명단, 위치 추적 이런 건데 조태용이 답을 안 하니까 윤석열 통해서 홍장원이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이렇게 보면 가장 정답일 것 같고요. 단순하게 내 마누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드러난 거는 나중에 마누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예요. 진짜 훌륭한 새끼다 진짜. 난 그런 사랑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뭔가 열람문 이런 거 하나 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열려문 말고 열람문. 네. 아주 훌륭했어요. 어쨌건 국민의힘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이 국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증언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어 보여요. 영상으로 연결할 수는 있잖아요. 저번에 저 김기환 해병사령관처럼 예.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명태균의 입을 한번 열고 명태균도 특검 환영한다고 하는데 연루된 사람만 140명이니까 이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미 윤석열은 죽었고 국민의힘 죽이는 데는 뭐 최고이겠네요 보니까 140명이면은 야, 그 홍준표 요즘에 막 난리가 났더만 아주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고 한 표현을 보고 막 나왔고 사기꾼들이라 그러고 저 남상권 변호사까지 욕하더만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